이렇게 영상을 보여줘도 국민들이 눈도 깜짝 안 해요.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면 주한미군이 다 지켜주는데 뭘 정강훈 저 개새끼가 뻥치고 말이야, 저렇게 말이야 겁을 줘가지고 지가 강화문에서 계속 유명한 사람이 되려고 성도들 주머니 돈 털라고 말이야, 저 새끼가 저 발광을 떨어. 주한미군이 있는데 뭔 소리야.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전문가급 수준입니다. 네. 제가 우리 국민들, 우리 민족적으로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첫째는 책을 잘 안 읽는다. 네.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조금 소극적이다. 두 번째는 미래를 위해 대비하는 것은 이건 꽝입니다. 수준이 낮은 게 아니라 꽝입니다. 꽝. 그래서 책을 보지 않고, 그다음에 요즘은 하도 모바일로 유튜브만 봐도 되는데 그것도 잘 안 보니까 역사라도 좀 보자. 역사라도. 그래서 사실 역사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교육 체계가 다 엉망이지만은 역사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하지 않고, 이번에 최근에 제가 신문을 보니까 정교조 어느 교사가 중학생들한테 전두환 장군이 4.3 사건입니까? 그때 또 이승만 대통령 그때부터 전두환 장군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핵심이 뭐냐면은 그때 전두환은 2살이었는데 2살이었는데 그때 그래서 이 말도 안 되는 가리키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주한미군 이것도 역사적으로 보면은 명확합니다. 역사적으로 멀리 갈 것도 없이 2차 세계대전과 태평양 전쟁 이후에 2차 세계대전에서 승리한 국가도 요즘은 엄청나게 피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졌고 거기서 다시 부흥을 해야 되는 거고, 더더욱이 독일, 일본 이런 나라는 그 세계대전에서 완전히 패망했습니다. 패망했다는 것은 시스템 자체가 다 무너졌다는 거죠. 예. 일본은 원자탄까지 맞았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이후에 50년에 또 남심을 받아서 전면전 상태에 들어가서 우리가 9.4.1성으로 하나님의 도심으로 회복은 했지만은 엄청난 파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라들이 지금 불과 한 70년 만에 세계에서 전부 선진국가 10위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건 보니까 미군이 장기적으로 주둔하고 있었던 때문이다. 왜? 여러분 보십시오. 제일 지금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데가 어디라 그랬죠? 일본입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우리나라 국민들하고 다르게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얄미울 만큼. 그래서 우리가 일본한테 진 게 언제입니까? 일본이 명치유신으로 서양 문물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때 멍청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쇄국 정책 썼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뒤집어졌습니다. 일본은 지금 세계 2, 3위의 선진 국가이면서 군사력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하고 찰떡호흡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산이 빠른 겁니다. 계산이. 요즘은 절대로 국가 안보는 일개 국가가 자기 자력으로 못합니다. 예. 미국마저도 지금 동맹국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얻어맞은 러시아의 침략을 받은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저는 나토에 가입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만약에 미군이 고문단 형태로라도 몇십 명 내지 100명만 있어도 절대 침범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한미동맹, 주한미군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군들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 가장 가난한 나라에서 70불 나라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성장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예. 자, 장로님, 7월 27일 날이 예. 정전협정한 날이거든요. 예. 북한하고 전쟁이. 근데 지금 좌파 애들이 평택에 있는 미군 기지를 인간 띠입기로 평택 미군 부지 전체를 다 손에 손잡고 지금 걔들이 계획을 발표했어요. 7월 27일 날. 미군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됐다 해서 주한미군을 다 둘러싸려고 했는데 지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은 7월 27일 날은 망가지 제껴놓고 평택에 우리가 먼저 선점하여 하여튼 거기에 미군 쫓아내자고 인간 띠입기로 나온 놈들은 내가 볼 때 간첩 수준이야. 이놈들은 한 칼에 날려버려야 되니까 우리는 총동원령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왜 저렇게 북한 더하기 종북 더하기 주사파 더하기 문재인 더하기 이재명이가 왜 저렇게 주한미군을 가지고 못 살게 왜 저런 거예요 도대체가. 예. 6.25 이후에도 예. 미군이 여기 없었으면은 주한미군이 없었으면은 김일성이 예. 또 김정일이 예. 또 김정은이가 몇 차례는 남침을 하겠다고 결심했을 그런 유혹을 받았을 때가 있습니다. 뭐 가장 대표적인 것이 5.18입니다. 예. 그래서 북한이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북한이 우리를 이 전면 전쟁으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1%도 안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이깁니다. 예. 그리고 전쟁 양상이 옛날 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베트남 전쟁 이거하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은 공군력이 없으면 전쟁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육군이지만은 제가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북한하고 싸워서 무조건 이길 수 있는 이유 첫째, 공군력은 100대 0입니다. 100대 0입니다. 100대 0? 예. 뭐 북한의 전투기 상태도 그렇고 북한 비행기가 우리 영공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 다음에 해군은 제가 잘 잡아줘서 우리가 70에 북한은 30입니다. 왜? 우리보다 낡았지만은 잠수함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50대 50입니다. 왜 그러냐? 북한은 우선 상비군이 많습니다. 우리는 적습니다. 거기다가 북한은 장기 복무합니다. 최소한 10년입니다. 우리는 지금 18개월입니다. 18개월. 제대로 훈련 못하고 나가버립니다. 뭐 이런 상황. 그 다음에 예비군. 우리는 예비군이 정말 제대로 준비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예비군이 정예화되어야 됩니다. 예, 이것을 사실은 정부와 군이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북한이 이제 우리를 집어먹겠다고 6.25 때처럼 남침 절대 못합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유혹을 받는 단 한 가지는 우리나라의 내부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에 화가 정말 나는 것이 아까 보신 이재명,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사람, 그 대통령이 정과 사범입니다. 그것도 파렴치한입니다. 이건 정말 국제적으로 이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니 주한미군 철수하니까 기회가 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그 이후에 지금 주한 중국 대사한테 가가지고 예? 왜 그 시기에 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서 지금 중국 대사는 우리 격이 우리나라의 부국장급입니다. 중국에서 일부러 우리하고 조금 심술이 나니까 격을 낮춰서 보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그 신문에 인사하는 거 봤습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리고 미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한 나라의 지도자, 그것도 다시 또 모든 것을 넣고 뭐 대통령 나오겠다고 지금 하는 사람이 미래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정말 우리가 그래서 결국은 광주 사태를 일으킬 때도 미군이 있어서 없었어요? 있어서. 근데 미군이 광주 사태에 개입했어 안 했어요? 못하죠. 왜? 내전 상황에서는 미군이 손 못 대는 거야. 그러면 지금 이재명 움직이는 거, 미국 중국 대사한테 가서 굴복하는 거, 이 모든 것은 뭐냐? 사인이야. 뭐냐? 마지막 일을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뭐냐? 이제 미군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해도 미국도 안 나가고 우리도 또 나가도록 우리가 또 허락도 안 하니까 미군 쫓아내고 전쟁하는 것은 불가능한 걸 아니까 이제는 광주 사태를 통해서 한번 시험을 해본 거야. 미군을 놔두고도 한국을 점령할 수 있다. 이게 내전이거든. 그럼 이제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것이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몇 명이라고요? 그 이재명이가 중국 대사관한테 가서 왜 저러겠어요? 그거 해달라고 하는 사인 아닙니까 그거? 에?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결국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길은 강화문 세력밖에 없어. 동의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뭐 총이 있어요. 우리가 뭐가 있냐고. 우리는 오직 십자가 하나밖에 없어. 그 결국은 우리는 강화문에서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순교 당한 뒤에 나라 뺏겨버리면 또 뭐하냐 이거야. 그래서 장군님, 미국은요 민병대가 있잖아요. 예비군 말고 자기 동네를 스스로 지키는 뭐 주방위군이라 합니다. 미국은 상비군이 주력이 아니고 주전투력이 아니고 예비군입니다. 예비군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중동 지역에 파견한다 그러면은 현역은 한 40% 되고 나머지는 전부 예비역들이 동원됩니다. 예비역이. 그 예비역들이 계속해서 전역에서도 계급이 올라갑니다. 전역해도 계급이 올라가요? 예, 예. 그거 우리나라 도입 좀 하자고. 아니 전혀 다릅니다. 상황이 아니 나도 별 3개 한번 따보려고. 하나님한테 따주십시오. 나 지난주에 해병전우회한테 초청받아서 갔는데 내가 해병전우회로부터 해병대 장교, 명예장교로 내가 임명을 받았어요. 근데 계급은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소위밖에 안 되겠지 뭐. 별 3개. 그러니까 앞으로 장로님하고 나하고 이제 맞짱 떠야 돼. 내가 이제 해병대 별 3개. 근데 이거는 이제 농담이 아니고 진짜인데 한번 물어보려고요. 우리도 미국처럼 민병대를 조직하면 안 될까요? 제한군대 가지고 안 되니까 저것들. 아니 지금 이제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또 우리가 조금 미비하지만은 각 도마다 향토사단이 있고 그다음에 동원사단이 있고 경찰력이 있고 해서 지난 5.18 사고 이후에 여러 가지 또 보안 장치를 가지고 그때처럼 지금 이제 무기고가 급습을 당하고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문재인 때 이 새끼들이요 예비군 훈련도 안 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문제고 저는 조금 더 염려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미국이 절대 자기들 이익에 국익에 판단해서 철수하는 거지 우리가 있으라고 붙들어도 철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외교라는 것도 개인과 개인의 그 친분이 모여서 외교가 됩니다. 그런데 저하고 이제 교류하는 미국의 장군들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이런 거서 가는 것은 요즘 많이 듣는 이야기가 야 너희들 한국 국민들은 왜 그렇게 은혜를 모르느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맞아. 예? 여러분, 미국의 그 대사관이 있는 중에서 대사에 칼슘을 넣은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아니 이거 설명을 해야 돼. 1차 세계대전 때 1차 세계대전 일어난 원인이 황태자를 저격한 데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지. 예, 굉장히 위험한 사건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광화문, 저는 그 광화문 집회 마치면 반드시 그쪽으로 가봅니다. 갈 때든지 올 때든지. 주한미 대사관 주위에 보십시오. 입에 담지 못할 그런 것들이 365일 있습니다. 예. 일본은요, 일본에도 시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마 SNS나 여러분 카톡으로 그런 욕 한 번만 받으면은 그 사람하고 원수집니다. 그래서 우리 광화문 세력이 거기서 정말 매주 토요일마다 또 민노총 정교조가 할 때마다 우리가 맞불 집회를 하고 또 우리가 계몽운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국민한테 국민의식을 껴줘서 정말 한미동맹의 중요성,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 이런 걸 자꾸 하고 우리 교회가 거기에 앞장서자고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예. 국민들이 깨지 않으면은 우리나라의 위험한 상황은 계속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여자들도 다 해서 민병대를 조직하자고. 다 광화문에서 우리 그건 제가 좀 연구를 해서 다음에 우리 가짜 총, 목총 있잖아. 나무로 만든 총 한 개 깎아가지고 여자들부터 다 주일 학생들까지 광화문에서 제식훈련 한번 하고 제식훈련 하고 해가지고 아예 보여줘야 돼 이것들 말이야. 한번 해볼래요? 해본대. 장로님이 총사령관 돼가지고 민병대를 조직해서. 근데 저놈들이 지금 정말 겁을 내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이 국민 계몽운동입니다. 맞아. 예. 우리 자유마을 이거 제대로 하면은 저쪽에서 세워놓은 모든 게 다 허물어집니다. 그렇지.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다 보셨습니다만은 이 유동열 박사가 나와서 간첩 전문가인데 우리나라의 간첩 분포도 여기 있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야, 세상에 이것도 다가 아니고 창원 간첩 조직망을 조사를 했더니 전국에 그냥 아예 쫙 깔렸어 전국에. 세상에. 이야, 나라TV 그건 일로 안 왔나 영상? 응? 한번 보라고. 세상에 간첩 배치도를 한번 보라니까요. 우리가 지금 3,506개 자유마을 조직이 돼 있잖아요. 이거 보라고. 이거 나타나죠. 이거 보라고. 이게 저 봐요. 이거 간첩 없는 동네가 하나도 없어. 이거 봐요. 전국에 이게 다 지금 이게 한 개 조직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창원 간첩을 잡아보니까 이렇게 다 동네별로 다 숨어 있더라는 거야. 그러니 그런 간첩이 지금 우리나라에 1,000개도 넘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을 찍는 사람이 1,460명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대안이 있냐고. 없어. 그냥 멍하게 있는 거야. 국민의힘 정당 저것들요, 아이고, 저거 국회의원 공천 받아가지고 줄서기해서 그 짓이나 하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바뀌었지요. 아무것도 바뀐 적이 없어 지금. 그래서 우리는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